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의 이범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나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만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시간, 재능 등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보가 경쟁력인 사회에서는 정보를 나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만나보실 분은 장애인계에서 정보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장애계의 대표 언론이죠.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에이블뉴스 하면 지금은 뭐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가진 장애계 언론사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신문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에이블의 탄생 과정이랄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1987년도에 처음 이제 그 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회 분야 중에 또 이제 장애인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우연히 맡았어요? 그렇죠. 우연하게 이제 장애인 분야를 맡았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들을 만나고 또 장애인들의 어떤 삶 또는 그때 시대 때는 굉장히 좀 암울한 이런 시대였는데 그 모습들을 좀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1989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애인 언론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장애인 복지신문, 장애인 신문이 이제 창간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장애인 전문 언론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에이블뉴스는 지금 인터넷 장애인 신문의 에이블뉴스로 되어 있지만 종이 신문도 함께 창간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터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 받았고요. 또 인터넷 신문이 탄생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각지 못했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령 2000년도 초반에 오마이뉴스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소통의 문화를 알려주었고 그랬는데 장애인 언론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인터넷 신문을 창간을 했는데 오마이뉴스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소통 문제를 새롭게 내놓은 거에 대한 어떤 반향 또 그러한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오늘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블뉴스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그렇게 선점했다. 당시로 보면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인터넷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어떤 뭐 흐름 같은 걸 좀 읽으셨던 건가요? 어떤 사회적 흐름이죠. 그때의 방향은 이제 컴퓨터의 발달이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장애인 언론이나 또는 그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그 온라인은 그야말로 공급자 중심의 어떤 언론이었지 않았습니까? 오프라인의 경우에. 근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토가 생성이 됐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오프라인을 취재해 오면서 가령 뭐 종합 일간지의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투정 같은 것도 부리죠. 왜 당신네 신문들은 우리 장애 관련에 대한 뉴스를 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령 조간신문의 경우에 기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밥 먹을 상에 신문을 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장애와 관련된 칙칙한 기사를 아침밥상에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데스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다.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기사를 전송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데스크에서는 그것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제 장애인들의 뭐 사회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증대되는 것과 네.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 기술적 이 진보가 아주 잘 어울려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참 백종환이가 좀 유능해서 이 에이블 뉴스가 참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만약에 10년 전에 지금으로 우리 에이블 뉴스가 창간되기 10년 전에 에이블 뉴스를 창간했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호와 관계에서 네. 통상적이라면 뭐 장애인 이런 말을 썼을 수도 있는데 에이블 유스라는 이제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에이블이라는 단어를 제가 직접 창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 그 초대 대표가 있지요. 장애 당사자이시기도 한 이석형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창안한 내용이죠. 이제 우리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좀 부적합한 것, 조금 암울한 이런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disable, 또 disability, 막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왜 그 dis를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변천을 보게 되면 장애인 그 이전에는 장애자라고 썼고 장애자 이전에는 불구자라고 썼고 불구자 이전에는 병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용어의 변천을 보게 되면 병신부터 장애인까지 더듬어 본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 용어가 어떤 호감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실상은 아닙니다. 병신이라는 풀이를 해보자면 몸에 병이 들어온, 질병이 들어온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막힐 장자에다 거리낄 애자거든요. 그럼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거리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순기능적인 것이라든가 그것이 또 뭐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좀 좋은 용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그 변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호감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용어 그래서 에이블 참 좋은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여러 곳곳에서 이제 장애인이나 또 이런 용어 대신에 에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는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개편을 해왔고 또 거대 포털 사이트와 기사 제휴를 통해서 저희 장애인 에이블 뉴스가 장애인 뉴스가 포털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큰 결과로 인해서 이제 10월이 되면 네이버의 뉴스캐스터로 선정이 되는 이러한 이제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것을 싶은데요. 네이버 초기 화면에 이제 저희 기사, 저희 에이블 뉴스가 화면에 보인다 이런 뜻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그러니까 그 뉴스 방송 이 소위 언론이라고 하는 경우가 한 4, 5천 개.
이 정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50개 미만으로 지금 네이버의 뉴스캐스트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에이블 뉴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블 뉴스가 오늘날까지 오실 때는 물론 대표님의 뭐 역할이 크셨겠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블 뉴스를 창간을 하면서 이제 식구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소장섭 기자가 에이블 뉴스 하면 이제 소장섭 기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소장섭 기자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장애인 신문사의 장애인 언론의 기자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장애인 야학교의 교사로 오랜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온 이런 이제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죠. 게다가 저보다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유능하거든요. 그리고 보는 관점들이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이블 뉴스와 유사 다른 장애인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우리 에이블 뉴스에 있는 기자 수나 또는 다른 장애인 언론에 있는 기자 수나 우리가 많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원 수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이블 뉴스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 기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항상 그 기자들만 신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신문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한자 한자 써주시는 댓글이 기자들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기고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신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블 뉴스는 이제 많은 그 뉴스들을 다뤄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논란의 중심에 쓸 때도 많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고인이 되셨죠. 아마 이선희 씨. 네. 예, 그가 아마 자신의 몸을 이렇게 누드 사진을 찍으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과 관계해서도 상당한 그 논란도 있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아마 접속수도 상당히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성.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성이 없는 존재. 결혼했는데, 여성 장애인이 결혼했는데, 아기 낳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이 경우는 무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성 문제에 대해서 무성으로 표현하는 이런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 사진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누드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무성에 대한 여성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좀 지적을 하신 소위 악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적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성을 상품화했다라는 지적들이 또는 장애 여성. 네, 장애 여성을 상품화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여성 장애인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상처라고 그럴까요? 아주 큰 수술 자국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어떤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누드, 여성의 누드라고 하면 어떤 감각적인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 장애 부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한 진정성이 이제
어떤 악플러라든가 또는 악평을 했던 분들에게 서서히 전달되면서 이해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전국의 에이블 뉴스가 장애인 언론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계기도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는 있어서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이블 뉴스는 곧 복지의 소식통이다. 에이블 뉴스는 장애인의 뉴스다. 장애민 중에 목소리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소식들의 주파수다. 되돌아보시면 좀 어떤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들이 기자로서의 감각으로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희 에이블 뉴스가 첫 시작과 함께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자 생활을 이제 한 23년 오늘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먼저 두드러진 것은 1988년 이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 그 계기가 됐죠. 이때를 우리가 보통의 장애인 역사의 하나의 전환기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자 천연병이었죠.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 전혀 잘 몰랐을 때의 이야기인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현장에서 데모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갖출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오는 모습들, 장애 당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1988년도에 일어났다 싶습니다. 저희 에이블 뉴스가 창간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슈화하거나 또 그 이슈화된 내용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그 아젠다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슈화 시켰던 내용들은 맨 처음에 우리 그 중증 장애인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획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좀 비쌉니까? 최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비싸면은 뭐 1억도 가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들의 재정적인 어떤 이런 것을 본다면 과연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곧 이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장애계와 함께 저희들이 중증 장애인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를 의도적으로 이슈화를 시켜나가고 또는 이것을 정책적인 아젠다로 올려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990년도 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패러다임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속에는 이제 자립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활동 보조인 지원 제도가 있고 또 근로 지원인 제도도 있죠. 또 그 안에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들이 없잖아 있어요. 활동 보조인 문제, 주거권 문제 또는 우리 근로 지원인 제도 문제 이 문제를 저희 에이블 뉴스는 끊임없이 기사 제공을 하고 끊임없이 또 재생산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일부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만 그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좀 배가 좀 부르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연금에 관련해서 최근 내년에 2010년도에 장애인연금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그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피 터지게 투쟁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 추운 데서도 투쟁을 한 것, 그 더운 데에서 투쟁을 하는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메이저 단체에 있는 장애인 단체장님들께서는 사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우리 회장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원들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회장님 돈 많이 버셨습니까? 회장님 참여하십시오. 현재 와서 약간 어떤 뭐랄까요, 변화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좀 정체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자적 감각으로 이 2010년을 맞이하는 한국 장애인계의 좀 도전적인 의제 같은 것들이 새롭게 좀 또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계세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에게 줄을 섰던 우리 장애인 대표들이,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내년에 장애인 연금이 지금 핫 이슈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 수당이 이름만 바꿔서 그냥 지급해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당초에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대로 그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장애계가 또 장애인 리더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또 압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기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23년) 동안 이제 기자 생활을 이곳에서만 했었는데, 10년, 15년 정도의 활동하기까지는 심하게는 장애인의 빌부터 먹고 사는 놈이라는 표현을 직접 들은기도 하고, 이제 항상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지심이 들어서 어느 순간에 장애 판정을 받아보실까 이렇게.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임 때에 나가 보면 저만 장애를 입지 않는 이런 모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가끔씩 그 똑같은 질문합니다. 저 백종환 쟤는 왜 여기 왔지? 그럼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쟤 장애인이냐? 이제 그만큼 받아준다라는 거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령 기사라든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점, 또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항의 전화가 저희 신문사로 걸려오죠. 그러면서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관점의 싸움이 아니라 이해 다툼의 싸움이거든요. 가끔 그런 항의 전화가 오면 이제 종단에는 결론 나지 않는 이런 싸움에는 맨 나중에 그러죠. 너 장애인이야? 우리 가끔 교통 접촉사고 나면 한참 싸우다가 접촉사고의 순간은 보지 않고 한참 말싸움하다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 장애인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 나 장애인이야.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기사도 함께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퉜던 기사 내용이 함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 나 장애인 아니야 라고 하면 끝없는 논쟁, 끝없이 좁혀지지 않는 논쟁으로 휘말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또는 기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또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 이것이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주위의 고참들이 뜨거운 박수, 성원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쌍욕을 하는. 날티나는 학생 시절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분을 만지는 순간 그분 손에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그 따뜻한 손길이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